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책을 산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칸디드라는 소설입니다. 이제 작가는 그 계몽주의 시대에 이제 그 철학자로 그 이름을 알렸고, 그 지금도 상당히 유명한 그 볼테르라는 그 사람이 쓴 건데요. 이 책이 그 사람의 대표작이죠. 이게 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아마 볼테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칸디드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좀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전 소설이죠.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 나왔던 그런 그 작품들 중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고전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좀 딱딱하고 약간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진짜 재밌어요, 이 책이. 그러니까 뭐 읽기도 쉽고 분량도 짧고, 그리고 진짜 재밌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냐면 이게 진짜 웃겨요. 막 진짜 어떤 막 폭소가 터져 나올 정도로 막 웃기고, 굉장히 어떤 그냥 사이카즘 같은 게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 약간 고급 유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좀 더티하고 약간 좀 뭐 아니 약간 좀 막 나간다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유머도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이 책이 이제 쓰여진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럽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교회, 그러니까 종교계, 그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반항심과 어떤 저항, 이런 게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풍자하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어떤 천박함, 그런 게 좀 필요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 톤이 그래가지고, 약간 왜 요새 어떤 약간 우리나라도 이제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막 무슨 약간 유머나 뭐 이런 사이트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천박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그 통념에 어긋나는 이런 약간 아슬아슬한 그런 농담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평소에 약간 접하신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어떻게 약간 뭐랄까 그 약간 되게 그 쉽게 적응하실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상당히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그 뭐랄까, 네, 하여튼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 책의 그 줄거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이제 귀족 집안에서, 아주 유복한 그런 귀족 집안에서, 그 귀족 집안의 이제 자제는 아닌데 이제 그 집안에 약간 좀 서자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서자인지 아닌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은데, 하여튼 어떤 굉장히 어떤 귀족 가문의 성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는 어떤 칸디드라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그 어떤 그 사건에서 무슨 약간 연애 사건이 터지죠. 연애 사건이 터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집안의 그 이게 그 성주의 그 따님인 그 퀴네공드라는 그 여성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연애 사건이 터지는데, 근데 그거가 이제 그 계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 성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이 독일이거든요. 그 무대가 되는 지역이. 그 독일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전 유럽을 떠돌고, 그리고 또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막 전 세계를 막 떠돌면서 겪는 그런 모험을 그린 그런 소설이에요, 이게. 그 줄거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모험을 하는 거죠.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제 그 모험의 과정들이 이제 쫙 나오는데,
아주 뭐 어이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참 많이 등장해요. 막 굉장히 막 입이 탁 벌어지고 막 충격적인 막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웃기면서도 들으면은 이게 웃기다 하면서도 막 한편은 막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막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들이라는 게 완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웃음을 유발해요. 이 작가가. 이 진짜 참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머 감각이. 근데 막 무슨 막 전쟁도 겪고 막 무슨 뭐 재앙도 일어나고 무슨 막 무슨 식인종들도 만나고 막 그리고 막 무슨 막 황금의 도시 있잖아요. 엘도라도 막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막 그 약간 유토피아적인 이런 사회도 경험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터키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 그때도 이스탄불이죠. 이제 터키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 지역에 와가지고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줄거리가 이제 끝이 나는데 뭐 줄거리가 끝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이걸 읽으실 때 재미가 없으니까 줄거리는 그게 더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게 스토리가. 근데 단순히 엄청나게 폭소를 유발하고 진짜 재밌고 무슨 어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똘끼가 있는 그런 스토리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작가가 이걸 쓴 아주 뚜렷한 그런 목표 의식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그 지성인 중에서 독일의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뉴턴하고 서로 간에 어떤 학문적인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서는 미적분을 동시에 뉴턴하고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발명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수학자 그리고 철학자 그리고 스파이까지 했던 건 다재다능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뭐라고 이제 그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었냐면은 그 세상에 나쁜 일도 일어나고 이렇게 어떤 비극도 일어나고 이러지만 결국에는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떤 굉장히 좋은 그런 그 결과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결국에 세상이라는 거는 아주 좋은 그런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모든 것이라는 거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볼테르가 이제 그 주장을 듣고서는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된다. 세상이 그런 게 아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어떻게 보면 어떤 이상적인 그런 이상적인 그런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곳이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 작가가 그 칸디드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그런 사상 같은 거를 풍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풍자하는 것이 종교적인 그런 어떻게 약간의 어떤 그 광신적인 약간 그 시대에 아직까지는 어떤 업데이트가 좀 덜 됐던 그런 경직된 그런 사상에 대한 풍자도 분명히 많이 들어있지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제가 볼 때는 이 소설이 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그 목표는 라이프니츠가 가졌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약간 이상주의적인 그런 사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라이프니츠라는 이 캐릭터를 캐릭터 아니고 인물이죠. 이 인물을 자기의 소설에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좀 등장을 시키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를 좀 상징화했다고 이제 여겨지는 인물이 지금 이 소설 칸디드라는 소설의 주인공인 이 선량한 그런 이상주의적인 젊은 청년 칸디드를 가르치고 칸디드와 그리고 그 아가씨 그 성주의 딸인 큐네공드를 가르쳤던 가정교사인 판글로스라는 사람입니다. 판글로스라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주장했던 그런 사상을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게 말을 하고 그거를 재창하고 이제 작가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시츄에이션들을 이게 이어가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얼토당치 않은 것인지를 이제 볼테르가 이제 풍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볼테르가 이제 가장 말하고 싶었다고 이제 생각되는 게 제 생각에 뭐냐 하면은 세상이라는 게 어떤 누군가의 의도대로 어떤 궁극적인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런 목표에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달려간다기보다는 이게 볼테르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혼돈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고, 그 인간이 제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인간이 그 혼돈과 끊임없는 투쟁을 그 혼돈과의 그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인간이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고, 또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 책에서 많이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 가장 큰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예측 범위에서 벗어난 것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예측 범위에 벗어난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적응시켜 나가고 거기 적응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혼돈적이고 그런 예측 불허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고 우리가 그냥 마냥 이상주의적으로 어차피 말이야 이거는 그냥 결국에 가서는 이게 약간의 이런 어떤 지금 우리에게 피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다 좋은 결말을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일 뿐이고, 이것은 모든 세상은 결국에는 다 좋은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볼테르가 우리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이 책이 삐딱하다? 약간 삐딱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거칠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천박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책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친 어떤 그런 이상주의적인 어떤 경직된 그런 사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또 우리가 또 점점 사상이 고립돼 가고, 우리가 어떤 세상과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끈을 잃어가는 것을 그런 방지해주는 그런 좋은 어떤 가치가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 책을 강력 추천하는 바이고요. 정말 한번 진짜 고전이라고 왜 약간 너무 위축되거나 약간 좀 이거 재미없을 것이다 이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꼭 지금 서점에 가셔가지고 한번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책 리뷰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